8쪽에 87번 문제. 자, 먼저 정석은요. 가우스가 무한대로 나와 있으면 체크하자. 가우스가 무한대로 나와 있으면 자, 다음과 같이 고쳐서 푼다. 그리고 가우스 x 마음만 급하네. 마이너스 x. 자, 알다시피 어떤 숫자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요 값을 가우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정수 부분을. 그러면 요게 가우스 x였다면은 가우스 x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x 빼기 알파로 바꿀 수 있다. 확인. 정수 부분이 가우스니까 가우스 자리에다가 x 빼기 알파로 바꾸어준다. 이게 정석. 이게 정석. x 빼기 알파 마이너스 x.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앞반 애들 설명한 것처럼 한 번만 할게. 숫자 대입했을 때는 0분의 0 나왔을 때 유리화하는 거고, 숫자 대입했을 때는 0분의 0 나왔을 때 유리화하는 거고, 무한대 대입했을 때는 같은 것끼리 뺄 때만 유리화하는 거야. 같은 것끼리 빼지 않았으면 유리화하지 않는 거야. 지금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빼면은 같은 것끼리 뺀 거지. 그래서 유리화한다. 만약에 여기가 2야. 확인 한번 해봐. 여기가 2면은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답이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 여기가 2면, 여기가 더 크면은 답이 그냥 무한대야. 이번에는 여기가 더 큰 숫자면은 답이 마이너스 무한대야. 이쪽보다 얘가 더 큰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같은 것끼리 뺄 때만 분모에 1 있다고 치고 유리화를 하라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모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알파에다가 더하기 x가 되고, 분자는 제곱에서 제곱 빼면은 x제곱 날라가고 x 빼기 알파. 따라 최종 정답. 무한대는 최고차항만 비교하는 거야. 1 플러스 1분의 1만 써주면 된다. 최고차항. 그래서 2분의 1이 정답이다. 잠깐. 하고 나니까 어떤 교훈을 얻게 됐어? 1.5일 때 가우스 1인 거랑 1.9일 때 가우스 1인 건 숫자 차이가 좀 있어. 있는데 체크할게. 무한대일 때는 어차피 소수는 무한대 대입했을 때 완전 개 족밥새끼야. 따라서 무한대 문제에서는 가우스를 그냥 자기 자신으로 푼다. 앞으로 풀 때. 무한대일 때, 숫자일 때는 그 숫자, 생각해봐. 1.7하고 1은 엄청난 차이야. 0.7 차이니까. 근데 무한대에서 0.7은 병신 새끼야. 볼 필요도 없다. 이 결과. 무한대일 때 가우스 나오면은 이게 결과. 자, 스스로 한번 97번 간단하게 풀어보고, 나는 97번을 혼자서 서술형으로, 91번 미안. 91번. 나는 91번을 서술형으로 풀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아주 간단하게 풀고 있도록 해라. x가 무한대 갈 때 x분의 6, 3분의 x. 나는 3분의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잡았을 때 n을 가우스로 바꾸어 주면은 이항시켜 주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6 대입해 주니까 3분의 x 통분해서 플러스 3분의 알파. 전개해 주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분의 6x 플러스 18 알파. 최고차항끼리만 비교하는 거니까 정답은 2. 이게 풀지 말란 얘기야.
그냥 이 족밥 새끼 그냥 3분의 x로 해. 무한대일 때는 차이가 없다니까. 거기서 거기지 뭐. 아니 재산 17,000원 있는 새끼가 10,000원과 17,000원 차이가 나지. 근데 재산 1조인 사람이 1조 있는 거랑 1조 7,000원 있는 거랑 뭔 차이야 도대체. 어? 무한대에서의 소수 부분은 무시해라 라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네. 자, 97번. 97번까지 해야 되는구나. 97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7번. 자, 97번 문제 보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루트 ax 제곱 bx 플러스 x 요게 1인데 분명 강조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돼 있는 거는 무조건 부호 바꾼 걸로 치환해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푸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양아치식이야 양아치식. x를 마이너스 t로 바꿔주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t 제곱 플러스 bt 마이너스 t 요 결과가 1이다. 자, 무한대다 무한대 차수야. 자, 설명할게. a가 1보다 크면은 답이 무한대가 된다. a가 1보다 작으면 이쪽이 더 크면은 답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답이 이따위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 유리화해서 뭔가 조정했을 거다. 항상 유리화하는 건 아니야. 뭔가 유리화해서 조정했을 거다. 항상 유리화는 아니고. 그럼 유리화하려면 언제만 유리화해? 무한대일 때는 같은 것끼리 뺄 때만 유리화하는 거예요. 무한대일 때는. 따라서 그래서 a가 1. 같은 것끼리 빼야 되니까. 그래 놓고 분모에 1이 있다고 치고 유리화를 때리면은 분모는 t제곱 플러스 bt 더하기 t분의 분자는 빼니까 bt만 남죠. 요게 1. 따라서 1 플러스 1분의 b 최고차항끼리 비교한 게 지금과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암산으로 답을 끝내세요. 79번 암산으로 답을 끝내버립니다. 79번 자 할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빨리 t로 고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t로 고치면은 79번 4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플러스 t분의 돼서 분자 루트 t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t. 자, 이 모양은 절대 유리화하면 안 된다. 왜? 같은 것끼리 빼지 않았어 지금. 다르다고. 그럼 뭐만 해? 최고차항만 비교해야지. 알겠죠? 정답 분모는 루트 4와 저 뒤에 1이 있고 분자는 1과 마이너스 2가 있고 t로 바꿨을 때. 알겠죠? 유리화는 항상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무한대는 차수만 비교한다. 최고차항만. 알겠죠? 네,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면은 깔끔해질 것 같아요. 네. 83번 오른쪽에 83번 83번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 t 분의 f 마 t가 a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ft f 마 t t제곱 f 마 t 분의 3f 마 t 요게 4다. 원래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무한대는 차수만 보는 거야. 차수만. 따라서 다음과 같이 f 마 t는 1차이면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a가 돼야 됩니다. 확인. 원래 여기 뒤에가 숫자로 돼 있으면은 여기 뒤에다가도 뭐 플러스 b에서 대입해가지고 뭐 약분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된다. 만 여기도 무한대니까 뭐만 필요하다. 최고차 항만 필요하다. 따라서 f 마 t 자리에다가 마 at 마 at라고 작성해 주는 거야. 됐죠? 따라서 최고차 항만 비교해서 1 빼기 a 분의 마 3a 요게 4 되게 한다. 최고차항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유리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랬어. 최고차항끼리 비교할 수 없이 같은 것끼리 뺀 모양 나왔을 때 그때 유리화했던 거야. 정리했지? 자, 이제 유리화를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숫자는 0분의 0 나왔을 때만, 무한대는 같은 것끼리 뺐을 때만. 저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친구들이 너 이건 왜 유리화 안 했냐? 너 이건 왜 유리화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한 원칙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맑고 명랑한 친구들이 되도록 하자. 15쪽에 68번 15쪽에 68번 자, 원칙 얘기하겠습니다. 다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B단계에서. 자, 원칙 얘기할게. 값이 존재하는 것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거 항상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끼리. 이 존재한다를 우리 책이나 교과서에 그런 표현이 있나? 수렴이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있어? 발산이라는 표현도 교과서에 있어. 요즘에 그런 표현 다 쓰나? 아무튼 값이 수렴한다. 존재한다라고 나왔을 때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단! 뭐 조심하랬어? 나누기만 원래 존재하는 거야. 나누기도 뭐? 분모 0 되는 것만 제외. 나누기만 분모 0 되는 것 제외. 그래서 요 원칙에만 딱 맞는 건 무조건 참, 아닌 건 무조건 거짓. 자, 68번 한번 완성해 볼게. F와 FG가 존재하면 G도 존재한다. 참인지 뻥인지 밝혀보는 거야. 자, 일단 둘 다 존재한다. 그럼 빨리 너희들이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이게 나오는지 찾는 거야. 확인해 보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나누면 G가 나오네. 체크. 그러니까 나누기도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기억은 뻥이다. 왜? 항상 분모 0이 아니라는 말이 확실하게 있어야 참이야. 이런 게 존나 헷갈려. 알겠죠? 자, 니은 똑같이. 니은 똑같이. F와
G분의 F가 존재했대요. 이때 G가 존재하냐? 참뻥. 여기서 이거 이제 되는 거, 이건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이거 만들려면은 이렇게 나누어 줘야지 G가 나온다. 근데 어디에도 이게 0이 아니라는 말은 그래서 뻥이야. 그래서 이게 있으면 참이야. 그래서 니은도 뻥이다. 답은 디귿이네, 시간. 자, 실시할게. G랑 G분의 F랑 존재하는데 F가 존재하네. 자, 요거 두 개로 F 만들 수 있어? 곱하면 나오지. 곱하기는 제한 없다. 다 된다. 나누기만 분모 0 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도전해서 요런 유형까지 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네. 22쪽에 116번 22쪽에 116번 22쪽에 116번 자, 쭉 읽으세요. 네. 쭉 있습니다. 예를 들면까지 쭉 읽으세요. 예를 들면까지. 자, 중간 환산하면은 fx는 소수의 개수래요.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근데 gx는 막 이상한 걸 하래요. 지금 막. 나 솔직히 이해 잘 안 가. 얘기할게. 이해가 안 갈 때는 예를 들면을 여기에 맞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확인하는 거야. 예를 들면을 확인하는 거야. 확인할게. f 2분의 7은 2분의 7이 대충 얼마야? 3.5지. 3.5보다 작은 소수 2, 3이네. 맞아? 3.5보다 작은 소수 2, 3이네. 두 개 있네, 두 개. 그러니까 여기 두 개라고 나온 것 같아. 얘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이게 함수래, 이 새끼. 이해했어요? 한 판 더 갈게. 그러면 G2분의 7은 뭐냐? 자, G2분의 7이 왜 그거 나왔는지 이해해야 된다. 갈게. 위에 조건에 보니까 2분의 7하고 EF 2분의 7을 비교한 것 같아. 위에 그 갈라진 데 조건 보니까. 나 도와줘. F 2분의 7이 얼마였어요? 2였잖아. 그럼 요거 2니까 곱하면 얼마야? 4가 커? 2분의 7이 커? 4가 더 커. 그럼 이쪽이 더 큰 거야, 지금 현재. 그럼 이거 이쪽이 더 크면은 위에 걸로 적용해야 돼? 아래 걸로 적용해야 돼? 아래 걸로 적용해야지. 그러면은 G 2분의 7은 뭘 써야 돼? F 2분의 7에 역수를 쓰라고 돼 있지, 거기에. 조건이. 그렇게 예를 들면을 이해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시작해볼게. 밑에서 하라는 거 확인해보자. G를 8보다 큰 거 해보고 8보다 작은 거 해보래. 자, 우리 한번 직접 필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그럼 뭐부터 해야 돼? F부터 해야지. 도와주세요. 8보다 살짝 큰 거 얼마인지 한번 해보세요. 8보다 살짝 큰 거. F부터 해야 G가 나오지. 도와줘. 8보다 살짝 큰 거. 작은 소수의 개수. 몇 개야? 4개. 체크. 2, 3, 5, 7. 돼? 이번에는 그거 해야겠네. 8보다 조금 큰 게 큰지. F8보다 조금 큰 거에 2배 한 게 큰지. 누가 큰지 밝힐 시간이네.
아까 2분의 7 한 것처럼 도와줘. 얘가 얼마였어? 4 곱하면 8. 그럼 누가 더 커? 이쪽이 조금 더 크겠네. 그럼 얘는 위에 식으로 해야 돼? 아래 식으로 해야 돼? 위에 식으로 해야지. 결론. G에다가 8보다 조금 큰 거 넣으면은 그냥 F랑 똑같네. 4라고 써야 돼. 위에 식 거니까. F를 그냥 써라 그랬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거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보다 좀 작은 거. 얼마 나와요? 역시 소수의 개수는 4죠. 그럼 8보다 이거 절묘하게 냈네요. 이래서 이제 평가 문제가 좋은 거죠. 네. 8이고 8보다 작으니까 이쪽이 더 크지. 이쪽이 더 크면은 아래식으로 해야지. 그럼 G에다가 8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은 F8이 아니라 역수를 쓰라고 돼 있지. 그래서 그냥 알파, 베타에서 끼워넣으면 되는 거지. 답이 베타 분의 알파 구하는 거니까. 그냥 번분수에서 그냥 쓰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얻게 된 교훈이 뭐야? 모르면 예를 들면을 꼭 맞춘다. 모를 때는 예를 들면. 알겠죠? 그거 하나. 시간 관계상 115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 115번까지만. 세 번째 줄 체크한다. 이거 되게 쉬워 이거. 세 번째 줄 체크한다. 세 번째 줄. 자, 얼마 전까지 적분해서 많이 연습했던 식이죠. 자, 세 번째 줄. 우리한테 이제 이런 건 족밥이 돼야 됩니다. 무슨 함수예요? 원점 대칭 함수다. 원점 대칭 함수. 따라서 현재 그래프가 제가 보기에 이쪽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원점 되게 왼쪽도 채우세요. 그럼 답이다. 원점 대칭 되게 왼쪽도 채우면 답입니다. 원점 대칭 되게. 그럼 내 생각에 너희들이 채우고 있는 부분은 요만큼 먼저 채웠어야 된다. 원점 대칭 되게. 또 한 번 더. 요만큼 채웠어야 된다. 원점 대칭 되게. 또 한 번 더. 여기 채웠어야 된다. 원점 대칭 되게. 이러고 문제 풀면 B단계야. 아니 A단계야, A단계. 이러고 문제 풀면.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이해했냐 못했냐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많이 나온 게 적분할 때 많이 나오거든. 아니 극한부터예요. 한부터 처음부터. 꼭 그 Y축 대칭이 어쩌는지 그래서 챙겨서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거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것 같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2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까지만 완성해서 처리해서 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C단계를 선생님이 그래도 한번 연습하라고 시킨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학원이 그 선행 강조 학원이거든. 그래서 중3에서 고1 넘어오는 애들한테 학통대로 다 시켜. 고2 거까지. 걔네랑 내가 그 2월 달까지 거기 학원에서 일했거든. 올해 2월 달까지. 그래서 좀 잘해. 근데 잘하긴 잘해. 중학교 좀 잘하긴 잘해. 근데 거기 애들을 처음 배운 애들이라 그 생수학으로 진도나가더라고. 처음 배운 애들한테. 그래서 미쳤네. 씨도 어떻게 하려고 해서 생수학으로 시간에까지 시켰어. 일부러.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았어. 왜냐면은 일주일에 몇 시간 안 하는데 중3 기말고사가 서울은 11월 달에 끝나거든. 11월 초에. 그때부터 2월 말까지 나와. 3월 전까지. 그래서 다 C단계 다 풀렸어요. 다의 새끼야. 안에 남아서 나를 다 시켰어. 다 시키고 그 작년 수능을 한번 풀려봤어. 수투만. 걔네가 교과를 바뀌었는데 걔네가 요거랑 똑같이 거 배운다. 수능 볼 때. 우리 수투랑. 재수했을 때 똑같은 거 배운다. 똑같은 거 한다. 그래서 했어. 하고 봤는데 좀 잘하는 애가 여기 C단계까지 풀었는데 하나 틀리더라고. 조금 잘하는 애가. 좀 못하는 애는 좀 많이 틀리는데 좀 잘하는 하나 틀리더라고. 내가 보기. 걔는 실전에서 수능 봤으면 1등 나왔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게 아마 니들 내신하고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 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거든. 숙제를 이렇게 해라. 첫째, 내가 같이 풀어준 문제가 안 중요해서 내가 풀어준 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만 골라서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먼저 복습을 해라. 내가 풀어준 거를. 숙제하기 전에 항상 뭐뭐 풀었나 체크를 해서 아 이거 이렇게 풀었구나 복습을 해라. 두 번째, A 단계를 꼭 풀어라. A 단계를. 세 번째, 방학 때 풀었던 유형편 중에 개념편 됐고 유형편 중에서 한 번에 안 풀려서 체크된 문제를 꼭 다시 풀어라. 네 번째, B를 풀고 능력 되면은 C까지 풀어라. 이제 이렇게 풀어라. 근데 이제 니네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 하라면 하고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끌지 말라고. 유형편 거의 하잖아. 여기서 시작하잖아. 그럼 이제 조금 했다고 손을 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시간만큼 해서 나는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왔으면 좋겠다고. 모양을.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니까 오늘 처음이니까 오늘 아까까지네 105쪽까지만 좀 해오도록 하고 105쪽이면 진도 끝나겠다. 해서시까지 해서시가 아니구나. 105번까지만 하고 이건 뭐 A 안 풀었다 뭐라고 내가 일일이 검사 안 해 잘. 알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해서 내가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선생님 의견 개인적으로. 알겠죠?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얘기하겠지만